김학의가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가 잡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해외로 도주했을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중단했습니다. 대검 당시 중수부 윤석열이 중수이과장 주임검사였습니다. 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서의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셨던 70% 8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꼭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검사가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검사의 잘못들이 무수히 반복됩니다. 검찰 잘못이 무한 반복되면서 이런 영원한 회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공수처다. 공수처가 그 제도이다. 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19 감싸기 수사가 대표적인 사건들일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건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자료화면 보시죠. 자, 김학의 사건, 출국금지 사건, 출국금지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날 수요일 날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무렵에 언론에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서 김학의가 해외로 도피할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과 그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출국금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대검찰청에서 3월 20일 수요일 날 아직 수사 권고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라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그렇다면 수사 권고를 해서 출국금지를 빨리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 날인 3월 21일 목요일 날 수사 권고를 하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너무 촉박하니까 그러면 3월 25일인 월요일에 수사 권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된 것을 아는 사람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월 22일 날 김학의가 대역까지 대동해서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월요일엔 예정대로 김학의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수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사위 수사 권고 직전에 이걸 어떻게 알고 해외로 도주했을까? 그것도 매우 치밀하게 대역까지 대동해서. 그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예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 해주시죠.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영원한 회귀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만 이게 항상 검찰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박태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해외 도피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벌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빨리 보여주시죠. A씨가 김학의에게 차명폰을 줬습니다. 그리고 김학의는 박태규와 빈번한 통화를 합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이 사건 수사하다가 박태규가 전화 통화한 게 과연 왜 누구라겠느냐를 거꾸로 조사하다가 A씨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A씨가 대검 중수부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당시 주임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관한테 편안하게 해줘라. 조사받으러 온 사람한테 편안하게 해주랍니다. 그리고 A씨는 그 전화기를 어디다 줬는지에 대한 추궁을 하니까 그쪽 식구에게 줬다, 검사에게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사관은 이 A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들고 어딘가 다녀온 뒤에 A씨를 귀가 조치하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마무리했어, 중단했습니다. 이거 해외 도피 비슷하죠? 이 대검 당시 중수부 주임검사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윤석열이 중수이과장 주임검사였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